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혁명 하겠습니다. 교과서 136쪽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좀 내용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근현대의 어떤 그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이. 먼저 프랑스 혁명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도 이제 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이 구제도의 모순, 요겁니다. 제도는 제도인데 구니까 옛날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죠. 뭐 사람들은 이제 이때는 이제 계몽 사상으로 합리적인 거를 이제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합리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절대 왕정과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되었다. 더 이제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신분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이렇게 있어요. 프랑스에서 제1신분과 2신분 1신분이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2신분이 귀족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구의 2%에 불과한데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에 반해 3%가 거의 대부분인데 토지가 적고 그 다음에 세금이 많이 내요. 그러니까 1, 2신분은 좋죠. 돈도 많고 세금도 내지 않고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3신분은 이제 뭐 3신분에서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었고 그중에 뭐 농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상공시민계층이라든지 이런 뭐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제3신분에 있단 말이에요. 뭐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 신문 기자, 그러니까 뭐 작가도 될 수 있겠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제 느낀 거죠.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 이 아까 얘기했던 계몽 사상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면서 프랑스가 잘못되었다. 이걸 무너뜨려야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혁명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혁명은 왜 발생했냐? 그러니까 프랑스도 약간 미국이랑 같아요. 영국도 세금을 미국 식민지에다가 이제 무리하게 요구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루이 16세도 이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재정 문제. 돈이죠.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왕실에 있는 그 재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걸쳐 갔어요. 뭐 한 명은 뭐 돈이 빌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귀족들은 재산도 많잖아요. 그들이 재산만 거둬도 돈이 많이 올 텐데 왜 안 하냐. 근데 귀족하고 왕실은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제 권력을 그런 특권이죠. 이거를 빼앗기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귀족들은 100년이 또 전에 그 실시하지 않은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하자고 그래요. 이 삼부회라는 것은 그 세 개의 계층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그려보면 똥 위에 보면 여기 있죠. 똥이. 삼부회는 성직자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성직자 귀족 평민이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때 좀 키워드가 뭐냐면 좀 빨간색 할게요. 신분별 투표 방식이에요. 신분별. 그러니까 1신분하고 2신분은요. 투표권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 선거가 아니죠. 약간 차별 선거죠. 그런데 이제 이 3신분은 제3신분은 옛날에 제3신분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귀족만큼 배웠고 귀족보다 돈도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좀 깨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제3신분은 신분별 투표 대신 머릿수에 따른 투표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3신분은 대표가 1신분, 2신분 합친 것만큼 많았어요. 아니, 그만큼 됐어요. 그래서 뭐 1신분이 100명, 2신분 100명이면 3신분은 200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얼추 머릿수가 맞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신분하고 2신분에서 아 그건 좀 니네 무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니네 우리가 그래도 신분이 높은데 니네가 이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3신분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3부에 안 해. 우리 따로 의회 만들 거야. 그게 이제 국민의회를 계승해요. 국민의회. 국민의회. 그래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 않겠다. 이제 그 보이콧 한 거죠. 약간 그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거든요. 이 정구장에서 그 모임의. 그러자 이제 그 국왕이 아, 제 30분 왜 저러냐? 야 군대 가서 네 쟤를 좀 없애라. 그랬더니 이 제 30분의 편이었던 이 파리 시민들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자 그러는 거예요. 바스티유 감옥은 여기 교과서에서는 구제도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왕에게 약간 반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정치범들을 잡아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습격한다는 얘기는 왕 네 말 안 들을 거야. 제 30분 건드기만 해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바스티유 감옥에는요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평민들도 무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위에 옥상에는요 대포가 있습니다. 그 대포로 궁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빼앗겨요. 그 누이 16세가. 그래서 평민에게 그렇지 않아도 얘네들이 똑똑하고 돈도 많은데 무기까지 이제 뺏긴 겁니다. 또한 이게 이제 이게 파리의 수도였던 파리에서 일이었고 농촌에서는요 귀족을 공격해요 이 농민들이. 그 완전 혼란이죠. 그래서 이제 누이 16세는 아 그래 그 뭐지 국민의회에 니네 인정할게. 그리고 그 뭐지 이 누이 죄송해요 누이가 아니라 국민의회에서 지금 원래 그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농민들도 막 이렇게 귀족 공격을 땅 뺏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 개혁을 그 뭐지 그 혁명은 시작된 것 같다. 우리 혁명한 것 같다. 뒤가 없다. 이거는 달려나가야 된다. 농민 이것도 우리가 다 이게 안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 인권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인권 선언. 이게 독립선언문 같은 거예요. 미국 독립에서 독립선언문.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이제 담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봉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래 농민들 니네 뜻대로 이거 인정해 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사후 승인이죠. 사후 승인. 농민들이 먼저 귀족들을 공격했잖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러면서 이제 제3신분의 신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회가. 여기는 이제 현장 속으로에 보면 CAS의 제3신분이나 무엇인가 이런 소책자가 있죠. CAS는 무엇인가? 읽어볼게요. 제3신분은 특권 계층이 이행하려 하지 않는 의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즉 우리가 잡일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세금 다 내고 있다. 니네 뭐하냐 1신분 2신분 우리가 다 하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권리가 없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적절한 무엇인가가 되기를 요구한다. 즉 1신분과 2신분이 가진 것을 가지려 하거나 또는 1신분, 2신분 니네도 세금 내.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제3신분은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이에 제3신분은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게 된 상공업자, 금융업자, 법률가 등 이른바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자본계층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권리를 요구했다. 이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즉 여기서 키포인트. 부르주아지가 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약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제30분 중에서도. 상공업자, 금융업자, 법률가. 돈 있고 공부한 사람들. 그런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뭐 했어요? 자신들의 귀족과 지주에서 공격하고 토지를 빼앗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그 부르주아즈의 그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3신분이고 자신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편의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그래서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선언을 이제 폐지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은 사실 약간 빨간색 쪽으로 가겠네. 중요한 거니까. 괜히 노란색을 했네. 이렇게 봉건제 폐지 선언, 그다음에 인권 선언. 이렇게 갑니다. 프랑스는 그 영국 혁명에서는 젠틀이 그 의회가 찰스 1세를 처형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 시민이 처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루이 16세가 이제 죽거든요. 다음에 이제 국민의회는 그 테니스 코트 선언에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편군주제 헌법을 만듭니다. 이거 영국처럼 된 거죠. 그래서 즉 이편이니까 헌법에 입각한 거죠. 그러니까 군주제인데 헌법에 입각해야 돼요. 즉 헌법이 군주, 왕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헌법이라든지 법은 의회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더 센 거죠. 그래서 국민의회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법의회로 바뀌어요. 입법의회. 우리가 법에 입각한 의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제 두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 프랑스 혁명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3부회에서 국민 의회가 활약한 시대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 1.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 국민의회의 뜻대로 헌법이 바뀌면서 얘네가 입법의회로 바뀐 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3신분이 이거를 평민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평민이. 그 영국은 평민은 아니에요. 젠트리가 완전 평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귀족 자제도 있었고 젠트리라는 게 평민도 있긴 있는데 그 평민이 그 귀족들의 그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셋째가 젠트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귀족 집안입니다. 그들은. 물론 상공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제3신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또 섬나라잖아요. 솔직히. 대륙하고 안 친하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이제 영향을 줄까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두려워했어요. 이런 봉건제를 폐지하고 왕의 말을 안 듣고 귀족을 이제 말 안 듣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들이 이제 프랑스에 대해 이제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의회는 전쟁을 결정해요. 근데 전쟁하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제1신분하고 2신분이 얘네 편이 아니에요. 제3신분 편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때 귀족들이 그 망명을 떠나요. 프랑스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이때는 프랑스 장교의 대부분이 귀족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장교가 없어요. 귀족들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물론 그 중에서 평민 제3신분 편인 귀족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망명이 가고 이제 떠나요. 그러면 전쟁하기가 더 어렵겠죠,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일본에 무찔렀잖아요. 그 거북선이 있고 그 판옥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균 장군이 똑같이 했는데도 졌잖아요, 일본에게. 근데 이순신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전쟁을 이제 하게 돼요. 혁명이 번질 거에 두려워한 위협하자 이들과 전쟁을 벌였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쵸?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전쟁터 나가니까 농사가 안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빵을 달라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이게 다 국왕 잘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래서 왕궁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왕을 끌고 와요. 그래서 왕이 체포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이평군주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평군주제 안 하고 공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권이 정지되고 국민 입법의회 대신 국민공회가 들어섰다. 이런 말 있죠. 국민공회. 국민공회까지만 할까?
이거 다 지우고 국민공예. 공이라는 건 이제 공화정 생각하시면 돼요. 공화정.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했다. 요게 제3식입니다. 프랑스혁명의 제3식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의회. 3부에서 국민의회. 그다음에 헌법 바뀌었죠. 그래서 입법의회. 그다음에 또 왕 체포하고 헌법 바꾸죠. 국민공회. 이렇게 돼요. 이때는 이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영국에서도 그 크로메인이 독재 정치를 했었었죠. 그 공화 정치기 때. 약간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로베스피에르죠. 사심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그 이득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공익을 중시했는데 너무 뭐 사람이 바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근데 거기에는 좀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누이 16세랑 사이가 안 좋아요. 누이 16세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무슨 학교 그 최고 수석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그러니까 천재죠, 어떻게 보면. 그 수석이었는데 그 학교 뭐 졸업식인가 입학식인가 뭐 거기에 누이 16세가 이제 갔는데 그 거두도도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아까 상처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이니까 함부로 못하는데 이 사람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그 프랑스는 공화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왕은 필요 없으니까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16세의 그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이 여자를 굉장히 이제 프랑스에서 되게 혐오합니다. 이 여자가 뭐 드레스가 2만 벌이니 뭐 반지랑 뭐 사치를 엄청 했다느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 왕과 왕비를 죽이기 전에 빵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식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이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 빵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저 난리야 뭐 그랬다고 다 거짓 뉴스예요. 이 거짓 뉴스예요. 왜냐면 프랑스는 당시 오스트리아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왕비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막내 공주였었어요. 막내 공주니까 얼마나 이쁨을 받고 사랑받았어요. 사랑을 받았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뭐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깎아내렸어요. 근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사형받기 전에 사형을 이제 그 기요틴에서 맞거든요. 기요틴이 뭐냐면 단두대예요. 목이 그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로프를 감아 올려가지고 칼날에 올린 다음에 그 로프를 도끼로 찍으면 그 거대한 칼날이 스르륵 하고 내려오면서 목에 이제 댕강 잘라서 그 목이 바구니로 이제 꼴인데요. 그러면서 이 기요틴이라는 그 의사가 만들었어요. 이게 만든 이유는 옛날에는 도끼로 그냥 사람을 죽였거든요. 목을 쳤는데 하도 많이 죽이면 도끼 날이 무뎌져 가지고 한 번에 뭐 목이 안 잘려요.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러지? 목에 상처가 크게 생기면서 이제 그 죽는 사람 사용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도끼로 찍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요틴이 이건 비인권적이다.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게 기요틴이에요. 그래서 여기 왕비가 처형되기 전날 그 뭐지? 머리카락이 이제 서양의 머리카락이 이제 뭐라 그러지? 그 금발이잖아요, 금발. 근데 머리가 다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만에. 얼마 그 공포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그 단두대에 있는 그 처형인 그 사람의 발을 박았는데 아유 죄송해요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여자도 이제 그렇게 이제 혁명 속에 죽었고 그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더 원수가 돼버린 거죠. 자신의 나라 자기 나라 공주잖아요. 그리고 귀족들도 아니 왕도 잡아 죽이는데 귀족은 안 죽이겠어요? 더 이제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이 16세 아무튼 이게 엄청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후 선거제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건 약간 좀 평등주의적 헌법을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94년 헌법이라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중학교에서는 안 나오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이게 약간 로베스피에르가 약간 이상주의자예요. 그
크롬에는 선생님이 그 뭐지 약간 기독교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은 칼뱅파이, 그러니까 프리탄, 그 청교도죠. 청교도 윤리를 강조해서 뭐 기도를 항상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뭐 그랬는데 로베스피에르는 이성주의자예요. 이성주의자. 그래서 공화정을 위협하는 사람은 공화정 자 이거 왜 전화가 오지? 잠시만요. 공화정을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어, 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공화정을 위협하는 사람은 바로 처형시켰습니다. 좀 잔인해서 약간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이제 싫어하고 그도 이제 기요틴으로 보내버려요. 단두대로. 어쨌든 또 이제 봉건조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3신분을 위한 정책을 이제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봉건적 제도를 폐지하고 네, 귀족의 토지와 국유지를 몰수해서 분배했다. 이거 이제 좋아하죠. 이거 인기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크롬웨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군대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군대의 전체 충성을 얻었어요. 이제 크롬웨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청교도혁명 때요.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안위원회라든지 혁명 재판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공포 정치를 한 겁니다. 반대파를 이제 죽였어요. 하지만 그 강력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는 결국은 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 결국 그의 그 공포 정치는 끝납니다. 끌려 나가요 이 사람이. 다 이제 이 사람의 정치를 이제 혐오하게 되면서. 크롬에는 못 끌어내는 이유가 크롬에는 이제 군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끌어낼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롬에는 시대는 가고 이제 정치는 어떻게 하느냐? 아, 노베스페르 이제 혼자 정치하니까 혼자 권력을 지니까 얘도 좀 전제 정치한다. 독재를 하더라. 그러니까 지배자를 한 5명으로 하자. 그게 이제 총재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어때요? 배가 산으로 가겠죠. 이 총재가 우리 A 합시다 그러면 이 총재, 3총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의견이 안 날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 전쟁 기간이었잖아요. 다른 나라랑.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이때 이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은 왜 영웅이 되었는가? 그는 그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죠. 코르테스는 아니지. 그 뭐지? 아무튼 이탈리아의 그 서쪽에 그 코카서스 아니고 세 번째 섬에 작은 섬의 그 출신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변호사 출신이고 근데 자신은 이제 그 땅이 이제 이탈리아 땅이 프랑스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폴레옹은 그 뭐지 약간 좀 혼자 지내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좀 왜냐면 사람들이 막 놀렸어. 약간 왕따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수학이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은 군인이 안 되었으면 과학자가 됐을 거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은. 근데 당시 유럽에서 수학을 잘하면요. 포병 장교가 됐어요. 포병. 왜냐하면 포병은 그 포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각도. 그쵸?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수학적 계산을 합니다. 뭐 코사인이라든지 그 그걸 계산을 잘 하려기 위해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거기에 갔는데 여러분 포로 싸우면 아무래도 그쵸 대규모로 상대를 파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거를 잘해서 전투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이제 영웅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군대의 힘이 필요했었잖아요. 로베스피에르는 나폴레옹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힘을 주지 않고 공안위원회나 혁명 재판소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고
다음에 파리 시민들의 협조를 얻었어요. 파리 시민들이 근데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공포 정치하니까 그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정치에서. 근데 이 총재 정부가 나폴레옹에 많이 기대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총재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그닥 약한 거예요. 크로멜의 영국군에 대해서 충성 얻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역사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기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이게 브르메르 쿠데타인가? 아마 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라 마르세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애국가죠, 애국가. 어디 갔어? 라 마르세제. 이게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진 어떤 장교가 이제 만든 노래라고 해요. 가사가 보면 나아가자 음을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부르는지. 나아가자 나 조국의 아들들아 앞제에 와서 피 묻은 깃발을 들어라. 피 묻은 깃발. 무기를 잡아라. 굉장히 그 뭐죠? 우리나라 애국가에 비해서 가격하죠? 이게 원래 행진할 때 썼던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행군하면서 행진할 때. 군대, 우리나라로 치면 그 군가죠, 군가, 한마디로. 옛날에 군가 뭐 있나? 여러분이 알만한 군가 뭐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군대 가면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알 필요는 없고. 네. 그다음에 요 국기 삼색기라고 그러죠. 세 가지 그 컬러니까 삼색기. 세 가지 색. 해가지고 삼색기, 깃발할 때 기.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진 파란색, 블루, 화이트, 레드 이렇게. 쌤이 이제 여러분 나이 때쯤에 좋아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어요. 그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이 20세기 때 만들어진 작품인데, 뭐, 이 파란색은 자유를 상징한대요. 자유. 블루는 자유. 화이트는 평등. 레드는 박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예술 영화입니다. 보면 자요. 그런데 약간 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왜 약간 그런 데 좀 빠졌습니다. 뭐 다른 재밌는 영화도 많았어요. 그것도 많이 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해서 결국 나폴레옹에 의해 가지고 국민공예 시기가 하면서 나폴레옹 이제 프랑스 혁명은 결국 끝. 이렇게 세 세기로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뭐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나오죠.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시대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통영정부 요걸 이제 나폴레옹이 처음부터 황제가 되지 않고요. 통령이 됩니다. 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거죠. 3통령까지 있는데 자신이 제1통령이 되고 아마 임기가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신통령제를 하거든요. 이제 독재를 하려고. 근데 국민들이 이 사람이 지지했어요.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쟁이 하면 이제 승리하니까 이 사람이 승리하면 거기에 대해 얻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광 뭐 이런 거 이제 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가 짱이다. 유럽에서 세계에서 짱이다. 약간 이런 거 이제 그런 상징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프랑스 동맹은 뭐냐면 대라는 것은 여러분 대결할 때 대자예요. 프랑스의 대결하는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동사에 보면 프랑스에 대결하는 사람은 영국 나라는 아까 전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대프랑스 동맹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집권제도를 했었다. 아마 뭐 수학 여기다 넣었겠죠. 그렇죠? 자신이 수학을 잘해야 그렇죠. 출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뭐 그뿐 아니라 뭐 애국심을 키우려면 프랑스어나 뭐 프랑스 역사 또 이 사람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과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육도 발달시켰겠고 자 어쨌든 이런저런 해가지고 중요한 건 나폴레옹 법전을 결정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 이런 인기하에서 두 번째 시즌 이 사람은 황제가 돼요.
그것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시즌 2입니다. 나폴레옹이 시즌 2. 전쟁을 잘해요. 그런데 영국에게만 집니다. 영국. 그러니까 해전이 안 돼, 해전. 나폴레옹 해전에서 영국군에게 피했다. 영국은 옛날에 그 무적 함대에서 이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여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을 이기려면 영국을 약간 돈줄을 끊어야겠다. 약간. 그래서 영국과 이제부터 뭐 하지 마? 무역하지 마.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도 영국과 교역하는 걸 금지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육지 전투에서는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벌벌 기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추워서 식량이 필요합니다. 또 얘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도 되게 늦게 해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겨요. 어겨? 러시아를 쳐야겠다. 그래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수도인 모스크바를 점령하며 끝날 줄 알았더니 모스크바에 아무도 없어요. 그 9월달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9월달. 지금 우리 9월달이잖아요. 그렇죠? 좀 따뜻하죠. 근데 여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왜냐면 여름 복장으로 출전했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그 러시아까지 말 타고 갔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병이니까 걸어갔겠죠. 그쵸? 8월 달에 뭐 얇게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9월 달이면 안 추울 줄 알았더니 웬걸 엄청 추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러시아는 그 추위가 다 막아줍니다. 이 나폴레옹도 그렇고 나중에 히틀러 있죠, 히틀러. 히틀러도 러시아 침공하는데 그 추위 때문에 고전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병사가 70만에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원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이 프랑스를 두려워했지만 나폴레옹 힘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찬스다 해가지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허망하게 망하죠. 러시아 원정 때 가지만 않았어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워털루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워털루 전투는 여기 안 나왔지만 여기 교과서에서는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다 못하고 참패하였고 이어 대프랑스 동맹이 공세를 강화했다. 공격이죠. 공격 세력을 강화했다. 요때 이 워털루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2시간인가? 2시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진 거예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이때 나타나서 지휘를 했으면 이겼을 텐데. 근데 나폴레옹은 왜 그때 안 나타났을까? 어떤 학자는 이제 그게 나폴레옹이 치질 때문에 못 땄다고 해서 치질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맨날 앉아있고 전쟁하면서 뭐 말이 앉아있고 계속 앉아있으면 치질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폴레옹도 이때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병 때문에.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학설이 약간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 뿐이지. 뭐 어쨌든 누구는 그때 낮잠을 잤는데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요, 여러분. 3시간, 4시간밖에. 네, 이때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하필 그때 2시간 더 자는 바람에 5시간 자는 바람에 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나폴레옹이 하루에 3시간 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밤에만 3시간, 4시간 자고요. 낮에 낮잠을 이렇게 잤어요. 쪼개서 잤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쇼트 슬리퍼는 그래서 아니에요. 밤에만 쇼트 슬리퍼예요. 낮에는 이제 말있어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잤을 때 앉아서 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덩이 거기에 피가 안 도니까 치질이 걸렸겠지. 라고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나폴레옹이 이 의의가 있어요. 나폴레옹. 이제 나폴레옹 망했죠? 나폴레옹 망했어요. 네, 이제 나폴레옹 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폴레옹은 어떤 업적을 줬냐면 이 프랑스 혁명 번개가 졌네. 어디 갔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아까 그 3세기 자유, 평등, 박애, 그러니까 형제의
이런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을 통해 가지고 옆에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베토벤 같은 사람은 그 나폴레옹에 위해서 영웅 교향곡 같은 걸 지어줘요. 영웅 교향곡 되게 유명합니다. 따다다단 따다다단 그거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합니다. 아, 이 사람도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후회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이 프랑스군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이겼지만.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거를 보고 아, 우리도 여기 지켜야겠다. 그런 민족주의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현장 속으로. 이제부터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도량형을 쓰는군. 그래서 그 이때 그 미터법이 만들어졌어요. 미터법이 뭔지 아시죠? 1m, 2m 이런 거요. 그러니까 서양은 1m 하려 하자고 피트라고 하든지 뭐 영국은 뭐 파운드? 무게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통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성의 산물이에요. 이성적인 사고의 산물.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써야 된다는 이성적으로. 편리하긴 하죠, 이제. 그죠? 그리고 앞으로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 차별 없이 지낸다. 이게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프랑스가 되게 잘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주의도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폴레옹. 어디? 그러면 또 없죠? 수고했습니다.